전직 방송국 직원의 제보. 그가 소속되어 있던 채널에서는 한때 호러 버라이어티를 준비 중이었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기획이 무산되었고, 그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자료실에서 그 문제의 비디오를 직접 확인하게 되는데, ちょっとシャレになんないものが映ってたっていう。じゃあざっと説明させてもらうんだけど、方に行ってもらって、はい、で山ちょっと登ってもらいます。はい、で山登ってもらって、しばらく行くと祠があります。その祠に名前がついてるんだけど、ちょっといい？それちょっと見てもらうんだけど、口に出さないでくれる？口にも出さないでね。で俺にも見えないようにして。見た？はい、読んだ？じゃあちょっとそれ今読んでもらったものが、何かと言いますと、はい、その祠の名前、その名前を知ってしまうと呪われるっていう話なの。だからこれ呪いの祠なの。はい。今知ってるのはうちの AD のとちゃんだけ。今2人だけ。言っちゃダメよ今絶対俺にも。じゃあその呪いをどうやって解くかっていうと、はい、もう簡単な話なんだけど、そこの祠に行ってお参りすれば呪いは解けるって話なの、に行ってもらうの。もう、はい、知っちゃったからさ2人は行ってもらわないといけないから。 저주를 풀기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미쳐버린다는 소문이 있는 신사. 그런데 게스트로 참여한 사토 아야는 신사로 출발하기 전부터 이상한 징조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どうした？どうしたの？なんか音流してます？音が聞こえない？今なんか音入ってます？入ってない。何も聞こえませんか？いや聞こえないよ何にも。みんな聞こえないですよね。 단지 신사의 이름만 알았을 뿐인데 大丈夫？ 저주가 시작된 것이었죠. ちょっとこの山の奥深く分け入ったところに呪いの祠があるということで早速行ってみたいと思います。 이에 제작진과 아야는 즉시 문제의 신사로 향했지만 결국 해가 질 때까지 산속을 헤매며 신사를 찾지 못하고 있었죠. 그 순간 의문의 사고로 큰 부상을 입은 조연출. 조연출은 즉각 하산하였고 제작진은 찝찝한 기분을 아는 채 계속 신사를 찾아 나섰는데 그때 아야가 드디어 신사를 발견합니다.この祠が呪いの祠と言われている祠だそうです。この祠の名前を知ってしまうと呪われてしまうと言われていますが、私はその名前を知ってしまい 그러나 아야가 가까이 다가간 순간 또다시 고통을 호소하기 시작했죠. 話なんですけど、やだ、もうやだ、帰る。番組的にもほらお参りしてるとこ取れたらおしまいだからね。お参りしちゃおう先にね。お参りしよう。大丈夫だから。 저주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기도뿐이라 알고 있던 그들. 하지만 그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걸 깨닫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으니 결국 기괴한 몰골로 마탱이가 가버린 아야. 하지만 진짜 섬뜩한 장면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모두와의 연락을 끊어버린 아야.
그리고 그날의 끔찍했던 현장이 담긴 영상을 무거운 마음으로 보고 있는 사람, 아야의 친한 동료 미와 히토미였죠. なんて言っていいのかよくわかりません。なんかそのロケが決まってから金縛りにあったり変な物音が聞こえるようになったっていう風にちゃんが言ってて、これが助けてよって最後のメールなんですけど、こんな仕事もう絶対やらない、本当に怖い、助けてって。 히토미는 어렵사리 아야의 거처를 알아낸 뒤 제작진과 함께 그녀의 부모를 찾아가 긴 설득 끝에 인터뷰 허락을 받아냈습니다. 아야의 상태는 촬영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져 있었죠. ケーキ覚えてる？あ、やるよ私。あ、よいしょ。じゃあほらこぼしてるよ。심각하게 변해버린 아야의 모습을 본 히토미는 복잡한 감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원래 아야의 배역은 初め私のところに来た仕事だったんですよ。私が断らなければちゃんが行くことにならなかった。 히토미의 몫이었기 때문이었죠. ということはああいう風になることもなかった。 죄책감을 갖고 있던 그녀는 아야의 저주를 풀어주기 위해 제작진과 함께 다시 신사로 향했습니다. これですよね。 그렇게 히토미가 간절히 기도를 올리던 그 순간 장비 박스 아래에서 무언가를 발견한 제작진. 박스를 들어올리자 전직 영상 제작사의 제보. 그는 오래된 영상 아카이브를 디지털로 변환하는 작업을 하던 중 우연히 라벨조차 없는 미확인 테이프 하나를 발견하였고 그 영상 안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영상 속 안경남은 생각을 사진으로 찍는 이른바 사이코 이미지를 시전 중이었죠. ポラロイドカメラを額に当てシャッターを切る男性。彼の前に置かれたポラロイド写真には様々なイメージが浮かび始めていた。 실제로 모든 사진에는 방 안에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全体が白く飛んだ写真にはどこかを人が歩く様子が写っている。これは浅草の仲見世通りを念じて撮った写真だという。淡々と当たり前のように写真について説明する男性。だがどの写真も驚くべきものばかりである。真っ赤に染まった写真の中に見えるのは東京タワーだ。そして写真をよく見ると下に道路がありバスの屋根が見える。つまりこの写真は実際には撮影できない非常に高い位置から捉えたものということになる。 이후 감독의 제안으로 방 안에 사람들을 찍어보기로 한 안경남. この部屋にあるものを撮りつつその写真に変化をつけるという実験らしい。だがその片腕は先が細くなって消えており、さらに顔は部分的に消えながら歪んでいる。 마지막으로 그는 일본 밖의 장소를 TV 화면으로 구현해보겠다고 하는데 ただしコントロールが難しいため何を捉えるかわからないそうだ。 그런데 TV에 송출된 영상은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기 충분했죠.
そこに映し出されたものとは。화면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 외국인 여성이 비춰지고 있었고, 그 여성은 その女性は明らかにこちらを見ていた。 혹시 사이코 이미지를 눈치챈 걸까요? 이번 영상은 한 불법 비디오 유통업자의 제보로부터 시작됩니다. いいものを見つけたら我々は仲介してお売りしてるんですね。この映像もその一つでしてというローカル局が制作したんですけども、まあ放送す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と。 화면 속에는 한 초등학교의 마술사들이 방문해 공연을 진행한 듯 보이는데, こちらです。じゃーん。人間の頭がぐるぐるぐるぐる回ってしまう。さあご覧いただきましょう。回るわけないよね。出ますよ。신기한 마술들이 잇따라 펼쳐지던 가운데 마술사들이 야심차게 준비한 메인 이벤트, 숟가락 회기로 유명한 일명 기적의 남자가 등장합니다. 物心ついた時にはスプーンを曲げておりました。そうなんですか。はい、曲げようと思って曲がらなかったことはありませんので、おや今日も大丈夫だと思います。このスプーンでございますが、このスプーンその他さんに使っていただく道具のすべては、我々ナポレオンズがわざわざデパートへ行きまして買ってきたものです。だからもう一切間違いありません。はい。いやもうほんと全然ごく普通のスプーンです。さんの華奢な腕で申し訳ないんですけど、ちょっと力を入れて曲げてみてもらえます？全然曲がらないです。はい。それでは始めます。2、30センチ間が空いております。そしてもうすでにスプーンの方が曲がってまいりました。もうすでにこれは45度ぐらい。あ、一気に来ました。一気に来ました。スプーンが一気に90度。曲がりました。 명성에 걸맞게 첫 번째 시도는 무리 없이 성공. 触った時って全然曲がらないように思いましたよ。まだ硬いままですね。どうぞ。本当だ。この曲がったところも硬いんですよね、まだね。 이어서 5명의 아이들을 선발해 직접 마술에 참여시키고 초능력 같은 힘을 체험해보게 하는 코너가 진행되었죠. 僕が先ほど見せたような力は本当は誰でも持ってるものなんです。そして特に子供の頃はそういう力が出やすいんです。だからみんなは自分が持ってる力を使ってスプーン曲げで遊んでみようね。いいですか？2つの玉は両手を伝わって自分の指先に移動していくようにイメージしてください。自分の指先まで玉がいったらその玉をスプーンに入れてください。 그리고 이번에도 기적의 남자는 또 한 번 見せてくれるかな。 믿기 힘든 기적을 보여줬습니다. ご覧ください。すごいね。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순서. 今度はこのスプーンを 손대지 않고 숟가락을 구부리는 마술. 立ててしまいます。それではみんなの力を借りたいと思います。自分の好きな色の玉をイメージしてください。そのイメージの玉をこの手に移動させてください。さあ、イメージして。 기적의 남자는 교실 안의 모든 기운을 끌어모으기 시작했고 みんなのパワーを感じます。美しいパワーです。どんどん集まってきてます。よく見せてください。 그 힘들이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집중된 결과 이번 영상은 고토라는 남성의 제보. あれは僕が大学時代にサークルに入ってたんですけど、その打ち上げで飲み会をしたんですけど、その時にビデオ回してて 그날은 고토가 대학 동기들과 잔뜩 마시고 취한 날이었죠.
コーラいいっすか？久しぶりのリサちゃんです。 그 영상을 제보한 이유는 その時一緒にいた磯山ってやつが 그날 함께 있었던 친구 이사야마의 急に自殺しちゃって 의문의 죽음 때문이었습니다. このビデオを持ってるとなんかみんなで話し合ってやばいんじゃないかって思ってで投稿したんです。 당시 정신없는 술자리 속에서도 유독 남자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한 여자가 있었죠. 그女の人はなんか居酒屋にいた時に映してたんですよ。なんか最初にその友達とかと話してた時にちょっと変な人がいるなっていうのを一人で結構ブツブツ喋ってたりしてたから。全然知らないでしょ？全然知らないですね。全く知らない人？全く知らない人でしたね。心当たりがない？全然ないです。 짧았던 술자리가 끝나고 대부분은 집으로 돌아갔지만 아직 아쉬움이 남았던 고토와 친구들은 2차를 계획하게 되었고 飲み会が終わって、各自一応もう解散みたいな感じで友達の家に行って飲み直そうってことになって駅の方に向かってその時にビデオ回しててそしたら映っちゃって 잠시 후 지하철을 기다리던 그들 앞에 좀 전에 술집에서 보았던 그 여자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건너편으로 가고 싶었던 걸까요? 여자는 그대로 선로로 뛰어들고 말았죠. 더욱 소름 돋았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その時は全然知り合いじゃないから偶然なんか手振ってたのかなって他の人に手振ってたのかなって思ったんですけどあれは確実に俺らの方に振ってたんじゃないかなって。知らねえじゃん。大丈夫かお前。大丈夫かお前。どうも高木マリアです。今晩はですね廃墟のビルに来ております。こちらのビルにはですねなんと究極のホラー映画「呪怨」に登場した敏夫くんにそっくりな敏夫さんと呼ばれる男性が住んでいるということなんですね。今日はその姿をカメラに収めるべくこちらの廃ビルに突入します。 이번 영상은 주온으로 잘 알려진 시미스 타카시 감독과 함께한 폐건물 체험 현장. 監督どうぞ。どうも清水です。はじめまして。はじめまし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僕が作ったキャラクターのはずなんで、ちょっと会ってみたいじゃないですか、敏夫さん。ということで、一体敏夫さんとは何者なのでしょうか。それでは、はい、監督、行ってみましょう。はい。おー、行きますよ。大丈夫ですか。行きますよ。 촬영팀과 감독은 토시오가 목격된 걸로 알려진 최상층으로 곧바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これいつから使ってないのかな。柱の裏とか誰かいない？あれ先に見て。違いますあれ。俺ゲストだから。ちょっと敏夫さん。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지던 중 その前はちょっとあれ。 근처에서 느껴진 불길한 인기척. 弱くなってきた。大丈夫ですか？大丈夫大丈夫。風とか。いやなんか怖いですね。すごい静かなんですけどこう。 ちょっと待ってあれ何？ 게다가 건물 기둥 한켠에는 なんだと思う。 천으로 덮여 있는 ちょっと近づいてみますねじゃあ。 수상한 물체가 놓여 있었죠. 触りましょう。
그걸 또 굳이 만져보자는 시미즈 감독. 触ります。あーいったうわ結構思いっきり 그리고 또다시 소리가 들려옵니다. 音のある方行ってみますか。ちょっと聞いてます。監督ねちょっと俺行ってきますわ。ちょっと待ってください。まずちょっと監督いきなり一人で行ったら危ないですって監督。ちょっとどうしよう一人で行っちゃいました。監督 그렇게 사라진 시미즈 감독을 찾으러 계단 아래층으로 내려간 촬영팀. 物が天井近くまでこうたくさん積み上げられてます。この先に部屋が続いているので入ってみたいと思います。 하지만 도착한 저층에서는 그의 모습을 찾을 수 없었고 그 대신 결국 더는 촬영을 이어갈 수 없었던 리포터 타카기. ちょっと高木さんがこれ以上撮影を続けるのはちょっと無理だと。それでその清水監督もさっきからちょっといなくなっちゃいまして、帰った連絡あったんですか？ 하지만 사실 시미즈 감독은 이미 집으로 돌아간 상태였죠. 결국 촬영을 중단할 수 없다는 PD의 말에 타카기는 촬영을 강행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이 폐건물에 살고 있는 무언가를 찾아 나서기 시작하는데嫌です。なんでもう大丈夫。あそこまで行って確かめてそれで終わりにしよう。誰もいないみたいですよね。정체 자체가 100일에 쌓여있는 영능력자 彼女の名は片山翔子 카타야마 쇼코. 知る人ぞ知る強力な霊能者だ 그녀는 지금껏 어떤 매체에도 인터뷰를 허락한 적이 없었지만 그런 그녀의 마음을 움직인 한 통의 편지가 있었으니 片山に相談の手紙を書いたのは井崎愛美さん38歳女手一つで育ててきた娘の咲ちゃんが何者かに取りつかれてい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手紙からただならぬ気配を感じた片山は愛美さんのもとを訪れた。はじめましてと申します。娘のです。 4개월 전부터 딸 사키가 이상한 목소리로 말하거나 공격적으로 변해버렸다는 엄마 미나미의 호소였죠. 時間が経つと少し経つと落ち着く感じで私自身もこの家の中だけなんですけれども変な気配を感じたりお母さんちょっと黙っててね 잠시 후 사키를 유심히 관찰하던 카타야마는 그녀의 몸 안에 다른 존재가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단번에 파악했습니다. わかりましたお母さん強い霊が入ってますね 곧바로 퇴마의식이 진행되고 사키는 방 안의 격리 그리고 빨간 천으로 영을 봉인할 예정이었죠. 혹시 모를 위험을 대비해 방 안의 모든 위험한 물건도 철저히 치워졌습니다. 그날 새벽
의식은 시작되었고 방 안에 갇혀 고통에 몸부림치기 시작하는 사키. 다음날 아침이 되자마자 카타야마는 즉시 방으로 들어가 보았는데 大丈夫です。 사키는 곧장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다행히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죠. そして片山の呪術が最後の大詰めを迎えた。その時カメラは信じられない光景を捉えた。このうちのどれか一つにあの子の中にいた悪い霊が封じ込められてるんです。 이후 카타야마는 사키의 몸에서 쫓아낸 영을 종이 인형에 옮겨 봉인하고 그것을 소멸하는 작업에 돌입했습니다.こうして片山のやるべきことは終わり、まなみさんとさきちゃんにも平穏な日々が訪れた。 무사히 모든 의식은 마무리되었지만 제작진에게는 풀리지 않은 의문이 남아있었죠. 과연 그날 새벽 사키의 방 안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사실 제작진은 사키의 방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두었고 그 안에 담겨있던 영상은 제작진을 충격에 빠뜨리기 충분했습니다. 이게 뭐지 하는 불편함과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함으로 공포를 쌓아올리는 우라호러는 오래된 비디오 질감과 조악한 특수효과까지 모든 요소가 완성도가 아니라 괴상한 그 자체를 향해 달려가는 작품입니다. 옴니버스 형식이라 각 편마다 편차는 조금씩 있었지만 특정 에피소드는 차마 영상으로 소개해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공포를 넘어 섬뜩함에 가까웠는데요. 개인적으로 숟가락 휘기가 가장 인상적이었는데 B급 일본 비디오 호러 특유의 기괴함을 가장 잘 보여준 에피소드였다고 생각됩니다. 버려지거나 혹은 감춰뒀던 비디오 테이프만이 가진 그 특유의 공포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던 영화 우라호러 소개해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헬무비였습니다.